여러분의 아침이 똑똑해집니다. 열린 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 네, 7시 34분 3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야권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의원과 무소속 시민 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와의 후보 단일화 선출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박영선 의원은 박원순 변호사가 여론 지지율이 높지만 민주당의 조직표와 본선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제 KBS 여론조사 결과는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좀 밤에 늦게 들어가고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가락시장 다녀오느라고 지금 자세히 못 봤습니다. 네. 제가 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KBS가 이제 미디어 리서치에서 의뢰를 했고요. 네.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시 유권자 1000명을 RDD 방식으로 전화 조사했는데요. 네네. 표본 오차는 95%고 신뢰 수준은 3.1%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33, 박원순 후보가 31.9였고요. 네. 박영선 의원은 14.1,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4.1%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네. 제가 이제 후보된 지 이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예. 또 제가 요새 현장 방문을 많이 하는데, 그 현장에 가면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현장에 오늘도 가락시장에 다녀왔는데요. 예. 오세훈 시장이 이제 6년 동안 이 가락시장을 현대화한다고 해가지고 이 상인들이 저에게 주문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현대화도 좋지만 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이 재래시장 아니냐, 예. 재래시장이 백화점이 될 수 있느냐, 이 시장을 상인들에게 또 돌려주고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재래시장으로 만들어달라라는 것이 다 이구동성의 목소리이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민주당 시장이 돼야 된다라고 오히려 저한테 힘을 많이 주시고 용기를 많이 주셨거든요. 예. 네, 그리고 어제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서울시가 또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예. 점심시간에 약 3,000명의 어르신들이 와서 이제 무료 급식을 하시는 곳인데요. 그곳에도 가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 무료 급식을 유료화하겠다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래가지고 이 어르신들의 분노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시장 후보가 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환대를 많이 해주셨고요. 이제 그런 어떤 우리 시에 미쳤던 그동안의 많은 영향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이제 표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예. 그런데 그동안은 이 오세훈 시장이 어떤 디자인 서울이라는 기치 아래 서울을 좀 전시행정적으로 너무 운영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좀 따뜻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다면 여론조사 결과 수치는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좀 해석을 해도 되겠군요. 네. 네. 현재 단일화 규정에 따르면 여론조사 30이고요. 네. TV 토론호 배심원 평가가 30이고 국민 참여 경우에 45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이 저희와 인터뷰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여론조사 관련 항목이 60%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일단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만 본다면 좀 불리한 측면이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제가 후보가 돼서 월요일 날 처음으로 이 경선 룰에 대해서 설명을 당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예. 원래 이 3대 4 이 안이 민주당 안이 아니고요. 예. 서로 조정한 안이라는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박원순 변호사께서 민주당 안을 다 전격적으로 수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그렇게 알았는데 예. 그거는 조금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을 당으로부터 들었고요. 현재 이제 이 3대 4라는 기본 틀은 서로 이제 합의를 했지만
여기에 따른 세부 규정을 아직 합의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당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아름다운 경선이고 또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경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당에다 일임하겠고 또 후보가 이런 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당에서 편하게 협상을 하시라고 모든 것을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오늘 중으로 이제 좀 협상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경선 규정 자체에 대해서 뭐 이의가 좀 없으시고요. 네, 저는 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요. 그냥 저는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조건 없이 결과를 수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어떠신가? 일단 결국을 본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박원순 변호사를 좀 물리치셔야 되는 이런 네. 입장이신데 전체적인 판세가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뭐 지금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여론조사상에는 아직 저희가 박원순 변호사보다는 격차가 벌어진 상태인데 예. 그러나 이 격차가 지금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근데 보통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것이 여론에 발현되려면 약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말씀들을 하셔요. 예. 그러나 이제 저희한테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그것이 좀 안타깝고 좀 이렇게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고요. 이번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가 크게 이슈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반복지와 가짜복지 세력과의 이제 전쟁이고요. 지난 이제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이제 이게 비려진 것이니까요.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이명박 시장 10년 평가, 이걸 이제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MB 측근들 청와대 수석들이 오늘 아침에도 구속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만은 서울시정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패하고 썩었더라고요. 예. 이런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오늘 가락시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장이 완전히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다. 근데 지금 서울 시 산하 단체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부정부패도 좀 많이 있고요. 또 감사원의 지적도 많이 받았고 또 어제 제가 국정감사도 갔었습니다마는 검찰에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부패한 시정을 투명하게 바꿔놔야 되는 이제 그런 민주당으로서는 임무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 민주당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막중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시민과의 소통 문제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시민과 소통을 잘 못해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소통을 어떻게 시민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냐가 관건인데 현재 구청장 또 시의원, 구의원이 대부분 민주당 출신입니다. 예. 따라서 민주당 서울시장이 되면 이런 어떤 서울 시민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훨씬 더 원활한 시정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별화가 있습니다. 예. 민주당 상임 고문이죠. 한명수 전 총리가 어제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당선된 박영선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민주당 성향표의 좀 결집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예. 그러나, 지금 저희가, 왜 정당 정치가 재도약해야 되고, 정당 정치가 복원돼야 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계기를 지난번,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은 이 무소속 후보라는 것이 반짝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이나 국정을 운영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가 힘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당 정치라는 것은 곧 책임 정치라는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예.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정당 정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조정과 갈등의 역할, 그러니까 이 갈등을 조종하는 역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민사회에서 비판만 하시던 거하고 실제로 정치권에서 어떤 이런 갈등 조정 역할을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정당이라는 것이 사회의 커다란 그릇이죠. 그러니까 그 서로 다른 의견을 녹아내게 하는 커다란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역사성이라든가 존재의 이유 같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즘 이제 많은 그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박원순 변호사가 한강 수중보 철거 문제를 제기를 했다가 이제 한나라당과 정부 또 일부 시민단체 이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발 물러섰는데요. 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그 밖에서 시민운동가로서 비판을 했던 것과 정치인으로서의 말 한마디 그리고 약속, 언행이 얼마나 이제 그 중요한 것인지를 아마 박 변호사님도 깊이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한강 수중보 문제가 그 물 위로 떠올랐을 때 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한강 수중보도 굉장히 중요한 환경적인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시장이 새로 될 사람이 마무리해야 하는 것은 서울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복지 정책을 좀 마무리해야 되고요. 예. 또 남아있는 임기가 2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예.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TV 토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방송 기자 출신이니까 좀 박영선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는데요. 지금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TV 토론을 많이 안 해봤습니다. 이 국회의원 생활을 지금 제가 7년째 하고 있는데요. 예. 7년째 하면서 그 MBC와 KBS, SBS 토론 다 나간 것이 합쳐서 10번도 안 되거든요. 예. 왜 제가 그렇게 이제 토론에 대해서 출연 횟수가 적었냐면 너무 기대치가 높으셔가지고 예. 박영선 의원이 나가면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너무 높으셔서 제가 확실하게 그 이해하고 확실한 저의 주장이 있는 부분에만 그동안에 토론을 나갔었는데요. 자신 있는 데만 나가셨단 말씀이네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 당내 경선을 하면서 토론을 쭉 해보니까요. 예. 이 토론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저도 그런 어떤 토론 룰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요. 그 주변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을 못 지킨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셨습니까? 네, 그런 예. 것도 있고 예. 또 이 주도권 토론이라든가 뭐 이런 그 토론의 방식이 예.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익숙해 있지가 못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전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막연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때때로 제가 그것 때문에 참 걱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 한나라당 후보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본선에서 나경원 의원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박원순 변호사보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난 4년 동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고 또 이제 그 나경원 의원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평가인데요. 예. 첫째는 이 무상급식 문제만 하더라도 나경원 의원은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것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문제가 이게 시 전체 예산의 0.3% 정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이 복지 부분에 있어서 그 한나라당의 어떤 그 선택적 복지를 너무 고집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저희 민주당은 그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느냐는 그 엄마의 마음 같은 것이 보편적 복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무상급식 문제는 아이들 세상에 어떤 이제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아이들만큼은 좀 그 아주 밝게 자라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민주당 생각이고요. 또 저의 경험으로 보더라도요.
그 과거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무상으로 나눠주는 어떤 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먹는 아이들의 표정은 굉장히 어둡고 또 이 무상으로 빵을 나눠줄 때 그것을 자기가 그 돈을 내고 사 먹는 아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좀 그냥 공짜로 좀 받아봤으면 하는 이제 그 아이들의 그 세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걸 보고 제가 이 무상급식은 참 좀 전국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잘 자라고 밝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저의 나름대로의 저의 이제 원칙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지난번 그 대선 때도 돌이켜 보면 그 BBK 문제로 저는 BBK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쪽은 방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특히 이제 그 BBK 동영상이 이제 그 발견이 됐는데 그 BBK 동영상에서 BBK에 투자했다라는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옵니다.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그 당시에 대변인 시절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주어 경선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었어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그 사례에서 상당히 그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그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경원 후보는 제2의 오세훈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저희 민주당의 시각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께서 뭐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그 측근들의 부패가 상당히 그 정도를 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패한 시정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런 부패한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시장이 다시 되면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갖다 주는 것하고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까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훨씬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박근혜 전 대표 지원 유사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 좀 선거 판도에 지원을 하면 선거 판도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이 서울시장이 누가 지원 유세를 펼친다고 해서 그 판세가 바뀐다면은 저는 그거는 조금 서울 시민들이 글쎄 서울 시민들이 스스로 저는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행정력과 정치력과 이런 어떤 조정 능력을 가져야 되는 굉장히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지원 유세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 서울 시민들이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님, 혹시 후보가 선출이 되시면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